네, 안녕하세요. 오늘 기계설계 산업기사 7번째 필기 강의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 저희 저번 시간에는 치수 기입에 대해 배웠는데요. 오늘은 기계 요소 부품에 대한 치수 기입 방법들 한번 알아보고 저번 주에 공부한 거랑 지금 우리 공부하는 걸 같이 합쳐가지고 문제풀이 한번 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구멍의 치수 기입. 할 때 구멍의 치수 기입에는 뭐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일반 방식. 구멍의 가공 방법을 나타내야 할 경우에는 구멍의 기준 치수를 먼저 나타내고 그 뒤에 가공 방법을 명시한다. 가공 용어는 KS에 따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래 그림과 같이 구멍이 있으면은 일단 지금 이 37 드릴 이렇게 써 있죠. 이게 의미하는 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름이 37이다. 그러니까 파이 37이다. 이렇게 먼저 숫자를 적어주고 그 뒤에 가공 방법을 적어주는 게 일반적인 구멍의 치수 기입 방식입니다. 지금 이렇게 37 드릴 써 있으면 이거는 드릴로 가공해 주세요 이거고, 펀칭이라 되어 있으면은 펀치로 눌러서 가공해 주세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그다음 37 코어 같은 경우는 구멍 가공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뚫려 있다 이걸 의미하는 거죠. 그 다음 넘어갔을 때 두 번째, 연속 구멍 치수라고 되어 있고, 한 개의 투상도에서 나사핀, 리벳 등의 구멍이 여러 개이면서 반복, 연속일 경우에는 구멍의 총수 다음에 X를 표시하고 한 칸을 띄어 치수를 기입한다 라고 좀 이렇게 어렵게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어렵게 생각할 건 아니고 지금 저랑 같이 보시면 확대해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연속되고 동일한 구멍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림을 봤을 때 크게 눈에 띄는 게 지금 여기 원이 또 없죠. 굳이 다 표현해주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굳이 표현해주지 않고 앞에 두 개와 끝에 있는 구멍만 표현을 해준 다음 그 나머지 것들은 그냥 이렇게 중심선으로만 표현을 해가지고 해준 겁니다. 이렇게 하면 조금 더 간략하게 간단 명료하게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 구멍의 위치와 개수 이런 걸 어떻게 표현을 하냐 했을 때는 지금 이 아래처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지금 이 원에 화살표 해서 표시를 해주고 그 다음 지금 보면 6 곱하기 파이 8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게 의미하는 것은 6개의 지름이 8인 구멍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준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개수를 적어주고 그 다음 곱하기를 표현을 해준 다음 파이 뭐 이제 숫자 지름을 적어주는 거겠죠. 네, 이런 식으로 적어줄 수 있다. 지금 보면 이 도면에 대해 조금 더 분석을 해보자면 지금 요 면부터 첫 번째 원의 중심선까지는 10이다. 근데 그 다음에 이 원과 원 사이는 14. 전부 다 동일하게 지금 14겠죠, 여기가 다 14니까 이렇게도 표현을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굳이 하나씩 다 표현을 해서 14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지 않고 그냥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면 바로 끝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6개의 구멍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사이는 5개만 있겠죠. 이 원과 원 사이는 지금 이 원이 6개 이렇게 했을 때 사이는 하나, 둘, 셋, 넷, 5개. 원과 원 사이는 5번만 나오죠. 그래서 5 곱하기 이 원과 원 사이는 14라고 여기 표현을 해줬으니까 14 했을 때 70이 나온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표현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넘어가서 그 다음 키홈의 치수 기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키홈이란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이렇게 생긴 축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생긴 벨트 풀리라고 하는 게 있는데 지금 보면 이 축과 이 동그랗게 생긴 이 벨트 풀리를 연결하기 위해서는 여기 사이에 키를 결합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길다란 축에 키홈을 뚫고 거기에 이러한
키를 넣고 그 위에 이제 이렇게 생긴 폴리의 가운데 부분에 또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어서 이 구멍과 이 축의 구멍에 이 가운데 이 키가 들어가서 이 두 개가 같이 결합돼서 돌아갈 수 있게끔 해주기 위해서 이 키가 필요한 건데요. 이 키를 결합시키기 위해서는 축에도 구멍이 생기고 이러한 기어나 풀리에도 키홈이 파져 있어야 됩니다. 이때 파져 있는 키홈의 치수를 어떻게 기입하는지에 대해 지금부터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할게요. 다 지워주고 일단 먼저 축의 키홈. 축의 키홈에는 지금 아래와 같이 표현을 해주는데요. 한번 확대해서 봐보면 이런 식으로 지금 이 키홈 부분을 국부투상도로 떼는 거죠. 국부투상도. 저희 저번에 같이 공부했죠? 첫 번째로 이 축의 지름 먼저 표시해주고 그 다음 이 축이 파지는 부분의 위치를 축의 끝부분부터 키홈의 끝부분을 3으로 표시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 키의 전체적인 치수 20이라 표현을 해줬고 이 옆에 있는 이것들 있죠. 이거는 저희 다음에 공차 시간에 한번 배워볼 거예요. 이러한 치수 공차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되고 다음 강의에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고 20이라고 표현을 해주고 여기도 깊이 이 키의 깊이를 표현을 해줘야 되니까 깊이는 옆으로 표현을 해줘서 3.5 해준 다음 이 옆에도 또 치수공차 적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국부토상도에는 키홈의 너비와 끼워 맞춤 공차 이건 끼워 맞춤 공차인데 이것도 다음에 한번 제가 다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키홈의 너비는 6 여기가 6인 거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작은 도면에 들어가 있는 치수가 축의 치수, 축의 지름 치수, 그 다음 이 키홈이 시작되는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를 표현을 해준 다음 키홈의 전체적인 길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 적어주고 키홈의 깊이 3.5 적어주고 이 키홈의 너비 6 이렇게 꼭 적어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축이 있다면 구멍이 또 있겠죠. 구멍의 키홈은 이 아래와 같이 표현이 되는데 확대를 해봤을 때 이 구멍의 너비 10 표현을 해주고 그 다음 이 구멍에 뚫려있는 이 원의 지름 14 표현을 해준 다음 이것도 끼워맞춤 공차고 그 다음 표시해줄 거는 이거예요. 16.3이라 되어 있는데 치수가 이 키홈을 포함한 이 원의 끝부분까지의 치수를 표현을 해준 겁니다. 그 다음 옆에도 이제 치수공차, 이건 치수공차고요. 그러고 나서 이 키홈의 이만큼의 길이는 5다. 이렇게만 적어주면 아까 우리 위에서는 축에 대한 치수를 적어준 거고 지금 여기서는 구멍에 대한 키홈의 치수를 적어준 겁니다. 다음은 못따기의 치수 기입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축의 못따기 이런 못따기가 되어 있는데 못따기는 하는 이유가 안전 때문이죠. 이제 이 모서리가 너무 뾰족할 경우엔 다칠 수가 있으니까 안전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못따기를 해주게 됩니다. 지금 보면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2 곱하기 45도 그 다음에 이렇게 표현을 할 때 화살표로 표시해 줄 수도 있고 이렇게 치수로 표현을 해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챔퍼 2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못따기가 의미하는 거는 봤을 때 원래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mm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mm인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45도 이 챔퍼는 45도로 되어 있을 때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2mm 2mm고 45도다. 이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mm고 45도 각도로 쳐낸 거다. 똑같이 C2, 챔퍼 2 하면은 45도 각도로 쳐졌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저렇게 작은 못따기가 있는 반면 큰 못따기가 있는데요. 큰 못따기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지금 보면 이 두 개의 차이는 똑같이 이 부분이 7이다를 알려주고
왼쪽 같은 경우는 이 끝부분의 치수를 표현을 해준 반면 오른쪽 같은 경우는 이 깊이 각이 져져 있는 이 못따기 부분의 깊이 부분을 표현을 해준 거예요. 이렇게 A처럼 표현을 해도 되고 B처럼 표현을 해도 됩니다. 그 다음 테이퍼 치수 기입. 테이퍼 치수는 A와 같이 중심선 위에 지시하거나 기울기 크기와 방향을 별도로 지시할 때 그림 B와 같이 지시선을 사용해서 지시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테이퍼가 젖어 있다 하는 건 이런 식으로 테이퍼가 져 있다는 건데요. 기울어져 있죠. 이런 식으로. 이럴 경우에는 보통 중심선을 기준으로 중심선 위에 이런 식으로 적어주게 되는데 중심선 위에 직접 표시하는 게 일반적인 방법이고 그 외에 이제 기울기의 크기나 방향 같은 걸 별도로 지시할 때는 이 기울기에 직접 화살표 표시를 한 다음에 표현을 해주는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다음 정사각형 변의 크기. 지금 막 써져 있는데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죠. 이 보조기호 네모를 쓰면은 이게 정사각형의 크기구나 라고 했었잖아요. 지금 보면 이렇게 A와 같이 이 원형인 축 앞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게 원인지 네모인지 알 수 없으니까 네모인 걸 표시하기 위해 이 부분이 평면이다라고 표시하기 위해 X를 표현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네모 12. 네모 한 다음 그 옆에 숫자를 적어주면 이게 의미하는 건 정사각형이다 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네모 12를 적어줬다는 건 여기도 12인 거다 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B를 보면은 B 같은 경우는 네모 26, 네모 30 이렇게 적혀 있죠. 이게 의미하는 건 이 부분 26이다. 그리고 또 이 부분도 26이다. 이렇게 네모를 쳤을 때 이 편이 26, 26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옆에 C를 보면은 이거 같은 경우는 이 구멍의 중심선, 이 구멍의 중심 있죠. 이 중심을 연결해 봤을 때 여기가 20이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두께 치수. 두께 치수 같은 경우는 보조기호 T를 붙이고 투상도 밖으로 빼서 그린다 라 되어 있어요. A, B처럼 이렇게 그리고 T10 이렇게 할 경우에는 여기 두께가 10이구나 10mm구나 알 수 있는 거죠. 지금 B 같은 경우도 이렇게 그리고 화살표로 T는 2 했을 때는 이 두께가 2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오늘 수업은 마무리 됐는데요. 위에 가서 제가 핵심 내용 한 번 더 찝어주고 문제 풀이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멍의 치수 기입. 구멍은 기준 치수 먼저 나타내고 뒤에 가공 방법을 명시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 그 다음에 동일 구멍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개수 적어준 다음 곱하기 해주고 지름 크기 적어준다.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도 원과 원 사이의 치수를 적고 개수를 적어주고 곱해준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간단 명료하게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 키홈 중에 축의 키홈 표현을 이런 식으로 한다. 이거 우리 실기시험 볼 때 축 문제는 무조건 나오거든요. 축의 키홈 부분은 무조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한다. 꼭 알아주시고 가셔야 돼요. 다음에 구멍의 키홈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구나 알아주시고요. 못따기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보통 C2 이런 식으로 쓰이긴 하는데 A와 B로도 나타낼 수 있다 알아주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 큰 못따기는 이런 식으로 겉에 표현을 하거나 아니면 깊이 표현을 해가지고 알려준다. 테이퍼 같은 경우는 이 중심선 위에 적어주거나 아니면 따로 별도로 표현을 해준다. 이 보조기호 네모를 쓸 경우에는 정사각형이다. 다음 보조기호 T를 쓸 경우에는 두께를 나타낸다. 이렇게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랑 같이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1번 보기 도면에서 그릴 구멍이 시작에서 끝나는 부분까지 거리인 A 부분에
치수는 몇 밀리인가 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A 부분 같은 경우는 여기죠. 여기 A 적혀 있는데 우리 아까 연속 구멍의 치수에 대해서 배웠었죠. 지금 보면은 여기 11 다시 파이 24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에는 이 다시 말고 x를 표현하라 했는데 이런 식으로 다시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11 다시 파이 24를 봤을 때 이게 의미하는 것은 파이 24, 지름 24인 구멍이 11개 있다. 이렇게 의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A 같은 경우는 이 원과 원 사이의 거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구멍이 11개 있다 하면은 원과 원 사이는 총 10개가 되겠죠? 사이 부분을 구하는 거니까 우리는. 그래서 지금 이 사이 부분이 120이니까 120 곱하기 10개 했을 때 1200ml가 나오겠죠? 정답은 2번. 다음 2번 문제. 기계 제도에서 사용하는 기호 중 치수 숫자와 병기하여 사용되지 않는 것은 이라 되어 있죠. 치수 기입할 때 보조기호가 저희 한 16개 정도 있었잖아요. 그거에 대한 문제인데요. 지금 보면은 SR은 뭐라 했죠 저희? 구의 반지름. 그쵸? R은 반지름이고 파이가 지름, S가 의미하는 건 9라고 했죠? 그래서 SR 같은 경우는 9의 반지름. 그래서 S 파이 이렇게 했을 때는 9의 지름. 2번 같은 경우는 뭘 의미한다 했죠? 이렇게 네모하고 20 적혀 있으면 이거는 정사각형이구나. 이 정사각형의 사변의 길이가 20이구나를 의미한다 했죠? 그래서 네모는 정사각형. 3번 C는 뭐라 했죠? 챔퍼 45도 못되기라 했죠. 그래서 C2다 하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2mm 못따기를 한다. 그럼 4번 같은 경우는 보조기호 저희 이런 기호는 없었죠.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 마지막 문제 3번. 기계 요소 부품에 치수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테이퍼 치수는 중심선 위에 도시하거나 지시선을 이용해서 나타낼 수 있다. 그렇다 했죠 아까. 중심선 위에 나타내거나 뭐 방향을 따로 표현해 줄 거다 하면은 지시선을 이 테이퍼 져 있는 부분에 아싸리 지시선을 갖다 대고 여기다가 적어준다 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1번은 맞고요. 2번 정사각형 도형의 치수는 한 변의 치수와 함께 정사각형의 보조기호를 사용한다. 저희 맞죠? 정사각형 네모 쓴 다음 20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이러한 정사각형이 20mm다 라고 했었죠? 그래서 2번도 맞고 3번 두께 치수 앞에는 t를 붙여 쓴다. 이것도 맞죠? 두께를 표현할 때는 뭐 t는 2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이 두께는 2구나 라고 알 수 있습니다. 4번 이론적으로 정확한 치수를 도시할 때는 괄호 안에 기준 치수를 입력한다 라 되어 있는데요. 우리 괄호 안에 치수를 입력하는 건 뭐라 했죠? 이런 식으로 괄호가 있고 이 안에 치수 20 적혀 있을 경우에 이게 의미하는 거는 참고 치수다. 괄호 안에 있는 건 참고 치수라고 했고 이론적으로 정확한 치수는 뭐라 했죠? 이론적으로 정확한 건 이 네모 안에 치수가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이론적으로 정확한 치수다 라고 했죠. 지금 정답은 4번. 4번 같은 경우는 괄호 안에 있는 게 이론적으로 정확한 치수라고 했으니까 아니죠. 이론적으로 정확한 치수는 네모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고 괄호 안에 치수가 들어가 있을 경우에는 참고 치수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강의 마무리 했는데요. 저랑 같이 수업 듣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